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줘야 되니까 채무자고요. 매수인을 채권자로 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으니까. 그래서 갑악을 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험부담은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후발적이죠. 후발적일 때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부담이 있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요 2월 20일 날 멸실이 되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봐봐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건물 자체가 없죠.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누가 잘못했냐 따질 필요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어른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잘못한 거 뭐가 중요해? 건물이 없는데.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 그러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이 등기를 청구 못하는 것은 물건은 못 가져오죠. 이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 또는요 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건이 기준이니까 물건을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 잘 봐 이제. 이게 이제요 위험부담은 이게 전제예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이렇게 물건이 없어졌는데 을은 물건을 못 받는다. 위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해요. 불이익. 불이익이지 이게요 내가 뭐 위험에 빠뜨렸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10층 옥상이요 난간에 붙잡혀 있다 이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제요 일단 을은 갑한테 물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있겠죠. 그러면 언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갑은 손해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손해다? 을이 손해죠. 왜? 건물은 없는데 돈 줘야 되니까. 을이 손해죠. 그러면 이건 을이 손해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돈을 받지 못하는데 건물이 없어지고 집 팔았는데 돈도 못 받는데 그럼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면 갑이 손해다. 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바로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채권자죠. 채권자 위험부담. 여기가 매도인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 위험부담은 간단해. 건물이 없어졌는데 건물이. 알겠죠? 갑은 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을은 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위험부담이다. 알겠죠? 위험부담. 자 그럼 봐봐요. 자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자 위험부담 거기로 한번 봐 이제. 자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자 위험부담 돼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 돼 있나요? 이놈이요? 어딘지를 모르겠네. 하나가 안 걸렸나 봐요. 얘가요 어디가 혼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요, 자 위험부담이죠. 자 538조가 뭐냐면 쌍무계약이라고 돼 있죠. 우리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알겠죠?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누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매수인이 잘못했죠. 그럼 매도인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매수인이 잘못했잖아요. 집이.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 매도인은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그러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채권자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수령지체가 뭐죠? 수령지체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이행지체하고 수령지체하고 지금 더 설명을 해요. 그럼 채무자는 뭐를 해야 되죠? 채무자는 이행 의무가 있죠. 이행 의무가 있잖아요. 채권자는 뭐 돼요? 받아야 되죠. 채권자는 수령을 해야 수령을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채무자는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안 해.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수령을 안 해. 그걸 뭐라 한다? 수령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령지체. 누가요? 채권자가 지체죠. 채권자 지체. 채무자가 지체죠. 그러면 채무자 지체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권자 지체를 수령지체. 채무자가 지체하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서 지체란 말하고 수령지체란 말하고 불능하고 완전 달라. 불능. 그럼 불능은 뭐죠? 불능은 꽝이다. 꽝이다. 불능은 꽝 됐어. 알겠죠?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불능이라고 얘기해. 불능.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이행지체는
내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아직 넘기지 못하고 있어. 이행지체. 수령지체는 뭐예요? 수령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 이해됐죠? 내가 좀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요 어떤 사정으로 학원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좀 들어오는데 책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그러면 아무 깨나 그냥 놓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거든. 수령지체. 내가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죠. 자, 보시면 채권자죠. 자, 채권자가 지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일단 건물은 뭐가 됐어? 멸실됐는데, 그러면 채권자는 매수인이죠. 채권자는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는데 돈을 주느냐 마느냐, 돈은 누가 손해 보냐, 위험부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건물은 없는데 채권자는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건물은 없는데 돈은 줘야 된다. 알겠죠? 위험부담이죠. 그럼 한번 봐봐. 누구 때문에 건물이 없어야죠? 누구 때문에?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권자 잘못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잘못했다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돈 내야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을이 누구죠?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이러면 이 앞에 그림을 연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과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예요. 갑은 뭐예요? 매도인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채무자라고. 채무자.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똑같아. 갑은 을에게 뭐예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갑은 을에게 뭐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여기만 봐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랬을 때 채무자는요, 여기 봐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건물은 없고 돈만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일어난다고 그래. 자, 채권자 지체중. 아까 채권자 지체중은 이미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내가 물건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채권자 지체중 쌍방의 잘못이죠. 둘 다. 아무튼 둘 잘못 없는데 이건 뭐냐? 천재지변. 쌍방이 잘못 없는 거 뭐죠?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이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미 잘못했어? 누가? 채권자가 이미 잘못했죠? 이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알겠죠? 의무가 있다. 즉 대가 위험이 을에게 지난다. 왜? 을이 잘못했으니까. 자,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인도했어.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자,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편의점 가세요. 편의점 가지 말고 그릇 가게. 그릇 가게 가가지고요. 내가 그 유리그릇 있죠? 유리그릇을 하나 샀어. 갑이요 을한테 팔았어. 을이.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죠. 그럼 이 사람이요 유리그릇 샀는데 이게 5만 원이래. 근데 바로 옆집 사는데 아직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이걸 먼저 가져갔다가 이따 밥 먹고 갖다 줄게. 이렇게 밥 먹고. 잔금 받기 전에 미리서 줬어. 을한테 미리서 줬어. 잔금 받기 전에. 근데 을이요 집에 올라가다가, 옥상에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유리가 깨졌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인도했죠? 을이 가지고 있다가 깨졌죠? 내야 돼. 근데 을이 깬 거 아니야. 가지고 룰루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 쳐가지고 깨졌어. 옆에 사람이 나를 툭 쳐서 깨졌다고. 돈 나 내야 돼, 안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미리 인도했으면 그것이 왜 깨졌냐 하는 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을은 감한테 돈 주고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다 깨졌으면 울면 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를 툭 쳐서 깨지면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을은 갑한테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인도했다. 그 말은 그래서 뭐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한다? 여기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 채권자 위험 부담제의 경우에 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면은 갑은 을한테 무조건 돈 받잖아요. 채권자 위험 부담제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거기를 가로묶고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걸 가로묶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 수익이라고. 중간 수익. 중간 수익. 그것은 반환해야 돼. 한번 볼까요? 여기 회사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요 여기 을한테 부당해고 있어. 부당해고 해가지고 1년 만에 소송을 해가지고 복직을 했어. 1년 만에 연봉이요 5천이에요. 연봉 5천인데요 이 사람이요 부당해고 돼서 이제 회사하고 막 싸우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도 동종의 다른 업종, 그래서 다른 업종에 가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이 사람 일을 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어. 2천만 원 벌었어. 그 중간에 놀면서 저 짬짬이로 일하다 보니까 한 5천 또 벌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회사에서 회사하고 고용계약 있죠. 고용계약은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물건이 기준이에요. 고용계약은 뭐가 기준이야?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이. 고용계약은 사람이 기준이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를 채무자라고 그래. 아니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하니까 노동력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돈으로 치면 임금으로 주면 채무자, 채권자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항상 돈이 기준이 아니고 급부, 노동력이 기준. 근로계약은 뭐가 기준이요? 노동력 제공이죠. 알죠? 고용계약은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부당해고를 했죠.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채권자고 채무자가 누군지 몰라? 회사가 채권자라고. 부당해고 몰라? 부당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잘랐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의 잘못이다.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았죠? 1년 만에 복직을 하죠? 그러면 연봉 한꺼번에 5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을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요, 이 사람이 다른 애 가서 돈 받았죠? 자기 친구들은 잘리지도 않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5천 받아. 나는 잘려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요 뭐 정신적 고통은 약간 있었지만 가서 낚시도 좀 하고. 알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또 시원한 데 가서 물도 좀 발도 좀 담그고. 그래도 심심하니까 이제 시원하니까 가서 다른 회사 가서 일 좀 해서 또 돈 2천 벌었네. 남들은요 뼈 빠지게 일하고 5천인데 나는 얼마 벌었어? 7천 벌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똑같이 5천 벌어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수익이 얼마죠? 2천이죠? 이 2천을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2천을 공제한다 이 말이죠. 물론 다 공제하지 않아. 물론 계산하면 좀 복잡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계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수익을 공제하고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채권자 위험 부담에만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 즉 노동력 제공을 면함으로써 이 사람은 얻은 이익이 있죠? 얼마? 2천 이 말이에요. 2천. 그 2천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채무자죠. 채무자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쌍방의 책임 없는 거죠. 둘 다 잘못 없대. 둘 다. 어느 경우? 천재지변. 사자성어로 천재지변. 알겠죠? 또 뭐가 있죠? 국가가 수입을 금지해. 국가가 또 그다음에 제3자가 방어해. 제3자가. 그러니까 쌍방 두 사람만 잘못 없으면 돼. 제3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때는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자, 쌍방이요 잘못이 없죠. 쌍방이 뭐죠?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사자성어 천재지변 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방화.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수용됐다. 수용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또 잘못이 없죠. 그러면 을이 잘못 없다는 말이죠. 을이. 그러면 갑은 을이 잘못 없는데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상식이죠. 갑은 을에게 뭐를요? 대금 청구를 못해. 그러면 대금을 청구 못한단 말은 뭐예요? 돈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의 입장에서는요 건물 박살나고 돈 못 받고 그걸 말한다 대가의 위험이라고 그래. 대가 위험. 돈을 못 받는다. 건물도 없고 돈도 못 받는다. 그걸 대가 위험. 용어정리. 아까 우리요 채권자가 뭐를 못 받는다? 등기. 그걸 무슨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이죠.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물건이 급부면 돈은 뭐다? 돈은 뭐요? 반대급부죠. 반대급부. 왜요? 물건 때문에 돈을 주는 거니까 물건이 급부면 대금은
반대급부라고 하죠.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위험이란 말은 데인저러스가 아니다. 알겠죠? 뭐다? 그것은 불이익이다. 내가 먼저 뭔가를 손해보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갑이요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을. 그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왜? 돈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을은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중도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의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 그러나 을이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보다는 갑하고 을이죠. 그러면요. 그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것도 관계 없는데 우리가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유효이다. 그런데요. 이런 것보다는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도리어 갑이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은 을은 이미 잔금 준 것에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렇게. 임의 규정 이렇게. 자 이제 수용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분 왕숙만 보더라도 여러분요 얼마나 큰 땅이 수용당했어 국가한테요. 수용당했다기보다는 뺏긴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알겠죠? 그 땅 팔려고 했는데 수용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땅 말고 저 옆에 내 땅 앞에까지만 여러분요 다 수용이 되잖아요. 땅이 수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용이 됐어요. 여기까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게 애매하죠. A가 진짜 B가 좋냐? 수용이 되면 그럼 A만 신도시고 B는 신도시 아닌가요? B가 활발하게 더 빨리 개발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A는요 돈 받고 나가버리면 그 사이에요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집가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상승해가지고 실제로 수용받을 때 지금 현재는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요 도시가 완성되면 훨씬 A 부분이 뭐죠? 보상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B 부분의 땅값이 훨씬 더 상승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용당하지 않기를 원하죠. 알겠죠? 여기. 근데 여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요 2판 3판이니까 뭐 되는 게 좋죠. 근데 여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우리 땅까지는 수용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왕숙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환지 방식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돈으로 받아버리면 이걸로 끝인데 환지로 받으려면 땅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어떻게 더 오르죠. 그러니까 현재 보상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땅들은 또 환지를 또 안 해서 잘 알. 보상금이 얼마 안 되니까. 보상금이 얼마 안 되니까 국가가 차라리 보상해주고 나중에 집가 상승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 국가가 얼마나 나쁜 도둑놈들이에요. 알죠? 그러니까요 허경영이가 딱 맞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다고. 허경영이 공중부양. 알겠죠? 허경영이 공중부양하잖아요. 그놈이 허경영 공중부양 웃겨 죽겠어. 얼마나 뻔뻔한지 미치겠어 그냥 허경영 보면. 알겠죠? 근데 예 이런 전 괜히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우리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정책상의 문제이고요. 지금 이제 수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이 있어 없어? 수용은 여러분 국가가 수용을 할 때 국가를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법에 의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이게 법을 만들어서 가져가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은 첫 번째 불법 행위가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봤을 때 수용 그러면 가져갔으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것 같죠. 수용은 불법행위, 적법의 뭐죠? 채무불행이 아니다. 두 번째요. 수용은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말하는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누가 잘못했냐 이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요. 3월 1일 등격을 했는데 2월 10날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2월 10날. 알겠죠? 그러면 갑, 을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대상 청구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여기요 대신 상으로 받았다. 대상이라는 게 뭐냐? 인도 채무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잘못 없이 멸실이나 수용이 된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면서 왜? 수용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채무를 면하면서 등기를 못 해주면서 그 대신 보상금 채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보상금은.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은 갑에게
을은 갑에게 그 대상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한다. 양도, 그거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걸 대상 청구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수용은 적법 절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대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봐봐, 누구의 잘못이다? 여기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뭐가 되다?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리지. 해제.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도 되지만 해제를 하면 안 돼.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대상 청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대상 청구는 채권자 청구이죠. 대상의 양도를 청구하지. 양도를 청구해야 되지. 양도를 반드시. 당연히 채권자한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대상의 양도를 뭐 한다? 청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봐봐, 양도를 청구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자요,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1억 했어. 1억 5천 했어. 1억 했는데 수용이 돼가지고 이게 1억 5천이 된 거야. 1억 5천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을은 어떡하나? 을은 나 매매대금 1억 줄 테니까 1억 5천 돌려줘. 이게 바로 대상 청구예요. 그거 원래 내 거야잖아요. 내가 샀으니까. 그거 내가 너 1억 줄 테니 그거 대상 줘. 이걸 우린 대상 청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1억이었는데 9천이다 그러면 그건 대상 청구를 행사하지 않겠지만 1억인데 1억 5천이죠. 그럼 우리 뭐라 하냐? 나 이거 줄게. 너한테 줄게. 1억 너 받아. 이렇게 하고 1억 5천 줘. 이게 대상 청구예요. 그러니까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자신도 반대급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럼 이런요, 대상 청구 수용 경우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만 알면 된다니까요. 하나가 뭐다? 그것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뭐죠? 계약이 뭐죠? 여기 상환이나 양도를 뭐 한다? 청구해야 된다. 당연히 기획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채무불이행은 자, 아까 했었는데 채무불이행이 뭐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어요? 채무불이행은 뭐가 채무불이행? 누가 잘못해야 돼? 원시적,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을 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알겠죠?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 을은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원상 여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법탕인데 채무불이행은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세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 채무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해?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다. 뭐라고 얘기해?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부당.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알겠죠? 채무불이행 이렇게. 자,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채무불이행 문제인데 나와 안 나와?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하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 이행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지체 중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죠? 그럼 이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중이니까 책임 없는 사유란 말이 중요하지 않아. 이행지체 중에 불능이니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이렇게. 자, 최종 정리 봐봐요.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억 원에 팔았다는 거죠? 얼마 팔았다? 1억 원에 팔았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계약 당시 건물이 이미 동그라미 멸실,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죠? 멸실이니까 객관적 불능이죠? 객관적 불능. 그래서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사면 가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계약 당시 이미 건물 일부가 멸실돼요. 일부.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일부 그러면 담보 책임. 일부는 담보 책임이라 몇 번 얘기했어. 그 다음에 3번, 갑이 건물을 병에게 이중 양도했대. 이중 양도. 그러면 갑이요, 을하고 계약했는데 병한테 또 양도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채무불이행 줄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 이후 줄고 옆집 건물의 화재. 옆집 건물, 옆집이란 말이 뭐예요? 쌍방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그래서 을은요, 채권자죠. 채권자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옆집으로서 갑은 옆집한테 손해배상 청구.
갑은 옆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을에게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4번요. 계약 이후 누구의 잘못이다? 을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아무렇게나 들이대지 말고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잖아요.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뭐라고 한다? 채권자의 잘못이죠. 채권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위험이란 뭐다? 원래 위험이란 것은 쌍방이 잘못이 없이 급부가 불능이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그래서 누구한테 불이익이 있는가? 불이익. 누구가 손해보는가? 그것을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제3절 양기하기죠? 그럼 제3절 양기하기는요, 1분 있다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제3절 양기하기요.